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습니다. 당대표가 됐습니다. 야,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그 득표수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죠. 뭐 조국 혁신당에서 조국 대표는 뭐 99%, 이재명 대표도 93% 막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번에 한동훈이 전당대회에서 62.84%로 당대표에 당선이 됐어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하면은 한 60% 정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1차 때 과반 안 될 거다 막 그랬어. 과반 되더라도 50% 조금 넘지 않을까? 막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하도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치열하게 싸우면서 용산에서 너무 분명하게 한동훈은 반윤이다. 못 박았죠. 못 박았고, 뭐 김건희 이심 논란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었습니까? 뭐 색깔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경원하고 언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런 윤석열 이 고전 지지층 영남, 오늘 방송 보니까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도 한동훈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득표율이 낮아가지고 한동훈한테 불리하다 막 그랬어. 야, 그런데 62.84%면 이거는 예상을 뛰어넘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이 된 겁니다. 그런데 최고위원으로도 누가 올라갔냐? 사실 국민의힘에서 김옥균 시나리오라고 나왔잖아요. 김옥균 시나리오. 갓심정변 3.1천하의 김옥균. 한동훈이 당대표 되더라도 며칠 못 간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준석 내쫓으면서 당원 당규를 바꿔버렸잖아요. 최고위원이 5명인데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그만두면 당대표 물러나야 되거든요. 이게 바꿔버렸어요. 이준석 쫓아내려고 할 때 윤석열이 마음에 안 드는 당대표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책으로 만든 게 이거잖아요. 앞으로 전당대회 하고 최고위원 5명 뽑았는데 최고위원 4명 그만두면은 당대표도 그만두게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번에 최고위원도 누가 됐습니까? 친한동훈계인 장동혁, 그리고 청년 쪽에서 진종호, 두 사람이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사람이 버티면 최고위원회에서 그만둬도 3명이 그만둬도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한동훈 체제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한동훈하고 최고위원들이 그냥 버티고만 있으면 한동훈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견고해 보이거든요. 견고해 보여. 그래서 과연 어떻게 될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과연 여기서 윤석열이 포기하겠어요? 사실은 오늘 윤석열이 전당대회에 왔거든요. 그래서 윤석열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 내용을 보면요, 저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전당대회에 개입을 했어요. 물론 그 연설은 뻔한 연설이었어. 당과 정부와 당이 하나 돼서 저 민주당의 폭정을 막아내자 뭐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사실은 대통령실 윤석열 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 돼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마지막까지도 사실은 전당대회에 윤석열이 개입을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 당선이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지금 로버트 스미스님은 한동훈이 당대표 된 게 민주당한테 득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이 된 게 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만약에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고, 그리고 한동훈 스타일로 똘똘 뭉쳐갖고 국민의힘이 만약에 단일적으로 간다, 그러면 민주당한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 왜냐면 한동훈은 윤석열처럼 막무가내가 아니거든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뭐 저도 그렇고 한동훈을 워낙 싫어하고 저렇게 스타일을 거의 사람으로 안 보기 때문에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냉정히 보면 한동훈은 오늘 연설에서도 계속 국민 눈높이 얘기했는데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게 앞으로 더 행동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이번에 나경원하고 토론할 때도 나경원이 내가 개인 청탁이었냐 막 물을 때 네, 법무부 장관은 개입할 수 없다 이런 말 했잖아요. 한동훈 말이 틀린 게 아니잖아. 근데 앞으로 한동훈이 이런 식으로 태도를 취하면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얼마나 어거지였습니까? 진짜 이 어거지, 이 황당한 또 용산한테 완전히 그냥 빌빌 기면서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그러진 않을 것 같아 느낌이. 김기현 때나 김기현 시기 혹은 만약에 원희룡이 됐으면 원희룡 스타일 그런 식으로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친윤들이 그리고 윤석열이 한동훈을 가만 놔둘까? 놔두지 않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전 그런데 오늘 전당대회에서 사실은 한동훈 연설을 보니까 연설에도 뭐 특별한 건 없더라고요. 그냥 무난한 연설이었어. 그런데 무난한 연설이었는데 그 연설이 윤석열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황당하죠. 뭐가? 윤석열 연설이. 오늘 윤석열이 와가지고 축사했거든요. 축사. 근데 축사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직접. 나 듣고 정말 놀랬어요. 정말 놀랬어. 야, 이 새끼는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구나. 정신 못 차렸고 사람이 아니구나. 너무 아까워. 이번에 한동훈이 안 되고 이 윤석열이 미는 원희룡이 됐으면은 정말 저 당이 진짜로 뭐라고 할까 완전 그냥 이 몰락 됐을 것 같아요. 바로. 근데 한동훈 되는 바람에 조금은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오늘 윤석열이 왔거든요. 와가지고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 보면 진짜 황당해요. 나 황당해서 진짜 말이 안 나와. 지금 지지율도 개판이고 나라 경제가 엉망 아닙니까? 지금 정말 엉망이에요. 경제가 엉망이고 더군다나 지금 뭐 의정 갈등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요. 지금 문제가. 근데 이 새끼가 오늘 와갖고 연설을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우선 연설 내용 중에 몇 가지만 보자면 맨 처음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연설을 해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니 우리 당의 주인은 바로 당원 동지 여러분입니다.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그분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비전이 곧 국정 운영의 기초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저는 사실은 여기서부터 좀 놀랬어. 제가 정확하게 박근혜라든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 때 전당대회 간 적도 없지.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직접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가는 것 자체도 이상해요, 사실요. 전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물론 대통령도 지금 당원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공적인 지위가 있잖아요. 지위가. 뭡니까?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당원이지만 신분은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거든요. 역대 대통령 중에 전당대회를 윤석열처럼 이렇게 당연시 가는 새끼는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전당대회 간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서 대놓고 말할 때마다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고. 이런 표현이 맞습니까? 몰라, 어떤 분들은 이건 그냥 표현인데 그냥 하나의 수사인데 호칭인데 별거 아닌데 할 수도 있지만 전 별거 아닌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노무현 대통령 정치적 중립 의무 열린 우리 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 한마디 했다고 그것 때문에 탄핵을 시도했던 새끼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뭡니까 지금 전당대회 가갖고
당원동지 여러분이라고 외치면서 사실은 이거 자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와 굉장히 연관되거든요.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가 문제가 많았는데 이거 하나가 저는 되게 역시 저 새끼는 신중하지 못하고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간 거냐면 이 전당대회에 개입해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 떨어뜨리려고 간 거예요. 떨어뜨리려고. 근데 거기서 윤석열이 막 자랑을 해. 우리 정부가 들어와갖고 얼마나 잘했는지 막 자랑을 하는데 내가 그 자랑을 듣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정말 기절할 뻔했어. 이 새끼는 진짜 뭐지? 뭐라고 하냐?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있대요.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활력이 막 되살아나고 있대. 왜? 개혁을 추진해가지고. 지가 개혁을 추진해가지고 우리나라 활력이 막 되살아나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9개월 동안 연속 플러스이고 상반기 수출이 9.1% 증가했고 무역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대요. 그러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1인당 GDP가 4만 불 돌파할 거라는 거예요. 이거 보고 있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뭐 엄청나게 막 성장하면서 대단한 것 같아.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엊그저께 나왔던 기사 보셨어요? 지난 21일 날 대법원에서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대법원에 2024년 상반기 6개월 동안 중소기업들 중에 파산 신청한 기업들 그 통계가 나왔거든요. 금년도 상반기에 파산 신청한 기업들이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987건이에요. 작년에 724건이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 그 전에는요 452건이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2022년까지는 그래도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파산 기업이 1년 만에 2년 만에 지금 2배가 늘어난 거예요. 2배가.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안 좋아진 거라니까요. 소상공인도 지금 굉장히 어려워졌고 지금 이러고 있어요. 아니, 대한민국 경제가 막 너무 좋은데 상반기 때만 지금 그냥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파산은요 소상공인이 아니에요. 사람 ING 같이 작은 기업들이 아니고 중소기업들 직원들 수십 명 있는 중소기업들, 그 중소기업들 한 1000곳이 지금 파산을 신청했다니까요. 그런데 대통령의 새끼가 나왔고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수출 너무 좋다, 무역 흑자다 막 그 지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제가 지금 그냥 연설 원고로 보여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실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윤석열 그 새끼가 하는 연설을 들어보세요. 황당해요, 미친 새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하냐,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다, 경제를 진짜 잘하고 있고 앞으로 더 도약 발전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거대 야당 때문에 지금 우리가 멈춰져 있다 그러고 있어요.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 현안, 한시가 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개점 휴업이래요. 우리 정치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뭐가 필요하다? 단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저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집권 여당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는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연설에서 두 가지 문제가 있죠. 하나는 이 새끼는 끝까지 야당 탓이에요. 황당하죠. 아니 거대 야당의 힘이 있으면은 아니 모르겠어. 집권 여당에서 오히려 오늘 한동훈이 야당을 향해서 비판을 막 하면 내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대통령은요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아니 집권 여당과 야당이 있는데 야당이 180석이거든요. 야당과 설득을 해가지고 협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는 계속 싸움만 걸어요. 아니 오늘 전당대회에서는 야당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사실요. 전당대회 축사거든요. 축사에서 지금 야당 욕을 막 할 필요가 없어요. 굳이 왜 야당을 욕하고 있어 지금 뭐 하려고. 앞으로 야당하고 더 싸우겠다는 거죠. 이 새끼는 야당과 뭔가 대화하면서 협치하고 할 마음이 없어. 지 말대로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으면 야당의 협조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이게 지금 야당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새끼의 이런 연설입니까? 민주당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회가 마비됐다.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병신 새끼 아주. 막 욕이 나와요. 아니 왜 여기서 야당을 욕하고 있냐고요. 야당과 뭔 상관, 전당대회와 야당이 뭔 상관이라고. 그래서 윤석열은 나쁜 새끼인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새끼. 정치할 마음이 없는 거라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모여 있는데 더군다나 국내 문제, 경제 문제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인데 트럼프가 되냐 아니면은 해리스가 되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게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국제관계에서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황당한 거지. 근데 뒤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그런 말 나오죠. 이것도 모르겠어요. 일반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만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이게 한동훈 뽑지 말라. 당과 정이 하나가 돼야 되고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데 나는 한동훈 싫어요. 여러분 저는 한동훈 싫어요. 당과 우리가 하나 돼야 되는데 저는 한동훈 싫어요. 한동훈 찍지 마세요. 지금 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새끼. 마지막까지. 정말 나쁜 새끼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윤석열 축사를 들으면서 와 정말 역겹고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 말종이 있나. 진짜 너무했어요. 너무했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실은 본인이 아무리 싫어도 야당과 협치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야. 자기 자존심이라든가 자기 안위를 위해서라면요. 뭐 국민들 다 죽건 말건 경제가 개판되건 말건 의료 시스템이 붕괴하건 말건 관심도 없는 새끼라니까요. 정말 역대 정말 베스트인 것 같아. 베스트. 진짜로 아마 인류 역사에서 이런 대통령, 이런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는 아마 보기가 힘들 겁니다.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우매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고, 저렇게 오만하고, 이런 새끼는 아마 정말 찾아보기 힘들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문재인 정부 5년 거치면서 사실은 대한민국이 이재명이 대통령 됐으면요. 정말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이런 비약, 도약 저는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 이재명이 바로 이어서 했으면은 우리 사회가 정말 기본사회로 가는 토대가 마련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살기 좋은 세상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토대가 분명히 닦이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까지 엉망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 진짜 허접하게 만들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 분노가. 그런데 내가 놀라운 건 뭐냐면, 한동훈은 오늘 수락 연설을 하는데 제가 좀 놀랬어. 왜냐면 저는 한동훈이 당대표 수락하면서 민주당을 맹 비난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동훈 당대표 된 거를 너무 만만하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전 진심으로 그래요. 진심으로. 왜냐면 한동훈이 오늘 민주당을 비판하지 않았다니까요. 민주당에 대해서 한마디 했어. 한마디 뭐라고 했냐? 이게 다예요. 우선 첫째, 민심과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라는 것. 둘째, 미래를 위해 더 유능해지라는 것. 셋째, 외연을 확정하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민주당을 한 번 언급을 해. 지금 거대 야당이 역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폭주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민주당을 폭주한다고 비판을 해요.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하냐? 민심이 저 폭주를 일방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있다. 왜? 우리가 아직 국민의 마음에 덜 반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는데, 폭주하면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저버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민주당을 저버리지 않고 있다. 그 말은 그 의의는 우리 국민의힘이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야당을 한 번 언급하고 야당을 한 번도 비판을 안 한다니까요. 비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사실 이게 맞지요. 이게 맞는 거야. 만약에 원희룡이 당대표가 됐거나 혹은 나경원이 당대표가 됐으면요, 아마 수락연설해서 민주당, 심지어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아마 맹비난하고 야당과 싸우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너무 좋은 거거든, 사실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한동훈은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이거 뭐야? 얘네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심지어 요번에 한동훈, 김건희 검찰 조사와 관련해갖고 뭐라고 했냐? 검찰을 비판했어요. 김 여사 수사에 국민 눈높이 고려했어야 한다, 이러고. 그러니까 아예 한동훈은 대통령실하고는 뭐라고 할까, 지금까지 그 당이 보였던 자세 있잖아요. 거의 축장소 같은 자세. 그런 자세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지지자들이나 민주당이 너무 이거를 만만하게 볼 일은 아니다. 한동훈이 정말 저도 싫어하지만, 국민의힘 당대표가 돼가지고 만약에 진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보여왔던 용산 눈치만 보고 정말 병신같이 행동하고 말하고 저렇게 야당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욕만 했던 이 무능한 모습에서 갑자기 막 야당과 대화한다거나 협치한다거나 뭔가 통큰 양보한다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야, 민주당으로서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죠. 긴장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가만두지는 않을 거다. 한동훈을 가만두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한동훈 특검이 있죠. 특검. 한동훈 특검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을 7월 말에 발의한다고 했거든요. 발의해야죠. 조국 신당이 그랬나? 예. 한동훈 특검을 하는데 한동훈 특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 시기와 이런 뭐라고 할까, 타이밍을 잘 봐야 될 것 같아. 지금 김건희 특검, 친한명 특검 플러스 한동훈 특검을 하는데 그 특검을 같이 내놓음으로써 오히려 저것들이 공생하기 위해서 똘똘 뭉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저것들이 똘똘 뭉치는 게 아니고 서로 막 죽이려고 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서로 뭐라고 할까, 이 특검이 동시에 나감으로써 오히려 서로 똘똘 뭉치게 하지 않고 나중에 한동훈 특검 내놨을 때 한동훈 반대하는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을 쫓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동훈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이제 뭐 아까 최고위원 사퇴하는 걸로 내보내는 건 불가능해졌고, 하나는 특검이거든요. 아마 그 친윤계 의원들 중에서는 그래,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 야당에서 한동훈 특검 올라오면 이거 통과시킨 다음에 3원 리스크 핑계로 한동훈 쫓아내야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타이밍이 언제인지 그거를 잘 고심하고 해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그 한동훈 당선 관련해 가지고 사설을 냈습니다. 한동훈 대표 일성, 민심, 용산 출장소 5명부터 벗어야. 한동훈이 62.8%로 득표를 했지요. 근데 한동훈이 지금까지 뭐 주장했습니까? 3자 추천 방식의 최상병 특검법 추진 공약하지 않았습니까? 이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압도적으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 이후에 배신자 논란, 김건희 문자 논란, 또 패스트트랙 공천 취소, 청탁 공개 논란 있었는데 됐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한 대표 당선을 막기 위해 사실상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뚜렷했지만 표심을 바꾸지 못했다. 아마 윤석열과 김건희는 엄청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한동훈이 무슨 용기 있게 뭐 김건희, 윤석열 비판을 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들 뜻대로 이번에 안 된 거 아닙니까? 안 된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준석 내쫓고 유승민 못 나오게 하고 나경원 포기시키고 안철수 입 닫게 하는 거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안 통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엄청 긴장하고 있을 거고 이미 뭐 윤석열은 레임덕이 온 거죠. 레임덕이 왔지만 아직도 임기가 거의 3년 남았기 때문에 과연 윤석열이 한동훈이 당대표하는 거를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지 아니면 또 개입해가지고 흔들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윤석열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아마 계속 한동훈을 흔들 거다. 그런 모습이 돼야죠.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 법사위에 한다고요? 그치 해야죠. 예. 그런데 그런 국회 우선 그 국회 의결 그리고 재의결 같은 거 할 때는 타이밍을 잘 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전체 민심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상당 부분 접은 상황이다. 한동훈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당원과 국민이 명령한 변화 첫 번째는 민심과 국민의 눈높이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한겨레는 당장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할지를 지켜보겠다 그러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대에 참석해 거대 야당은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려면 당정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했는데 무책임하게도 아직 야당만 탓하고 있다는 거죠. 진짜 멍청한 새끼예요. 진짜로. 댓글팀 의혹 등은 전대가 끝났다고 덮고 넘어갈 상황이 아니다 라는 점은 한 대표가 누구도 잘 알 것이다. 소상히 해명하고 수사에 당당히 응해야 한다. 이거 맞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요, 원래 민주당이 하려고 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한동훈 댓글팀 관련해가지고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나경원 선진화법 위반 사건 공소 취소해달라고 했던 이 청탁 문제도 넘어갈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다 고발해야 됩니다. 고발하고 특검도 상정하고 그래서 이렇게 여당이 판을 만들어 주면 아마 지들끼리 나중에 만약에 당내에서 한동훈을 막 치려고 할 때 야당이 만들어준 이 무기를 저것들이 이용할 거예요. 저것들이. 민주당은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어. 그냥 고발만 해놓으면 저것들이 알아서 아마 한동훈에 대해서 야 한동훈 너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돼. 너 댓글팀 운영해갖고 문제 있잖아. 검찰 수사 들어올 거잖아. 그런 걸로 지들끼리 아마 싸울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이렇게 꺼리를 지금 많이 만들어주면 된다. 근데 그게 무슨 잘못된 게 아니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니까. 경향신문도
타설을 썼어요. 한동훈의 여당 최상면 특검 약속부터 지켜라. 한동훈 여당 앞에는 지금 난제가 첩첩히 쌓여 있다는 거죠. 우선 뭐냐,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당장 최상면 특검,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이 어떻게 입장이 나올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난해 3.8 전날 당시 약체로 분류된 김기현 의원을 과반 당대표로 만들었던 윤심의 위력은 요번에 찾아볼 수 없었다는 거고요. 총선 민심에 이어 당신마저 돌아선 상황을 대통령실은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 한 대표는 수사표에서 밝힌 대로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특검 추천을 고집하고 있지만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닌 만큼 협의에 나서야 한다. 지금 경향신문은 한동훈이 그 3자 추천 얘기했잖아요. 대법원이라든가 뭐 변협이라든가 그거 받으라는 식인데 저는 그거는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대법하고 변협이 했을 때 제대로 된 특검이 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런 것도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수 여당으로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한 국정능력 회복도 필수적이다. 한 대표는 어정쩡한 봉합이 아니라 집권당을 철저히 쇄신하고 당정관계도 수평적으로 대선집하겠다는 다짐을 실천해야 한다. 한동훈 여당은 용산이 아닌 국민만 보고 용감하게 변화, 쇄신해 가야 한다. 뭐 뻔한 얘기죠. 근데 만약에 한동훈의 국민의힘이 정말로 이렇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을. 저는 그런데 이렇게 한동훈이 당대표 됐다고 해서 저 국민의힘이 하루아침에 바뀐다?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만약 그러면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한동훈이 당대표 된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만만하게 볼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까 말했지만 만만하지 않지만 상황이 한동훈 뜻대로 막 당을 변화시키고 뭐 이 중도가 볼 때 일반적인 국민이 볼 때 이게 상식적이지 그렇게 움직일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윤석열이 힘이 빠졌지만 윤석열이 저 한동훈을 그냥 보고 있을 것 같지 않아. 더군다나 김건희가 지금 한동훈이 너무너무 밑담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볼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과연 용산에서 어떤 방식으로 한동훈을 몰아낼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한동훈도 만만치가 않은 거죠. 아마 이준석처럼 그냥 쉽게 쫓아갈 것 같지는 않아요. 한동훈도 카드가 많을 거 아닙니까? 저것들이 한동훈 죽이려고 막 공격을 했어. 뭐 캐비넷 털고 막 그래. 그럼 한동훈은 뭐가 없겠습니까? 자기 핸드폰 안에 김건희 녹취록 같은 게 얼마나 많겠어.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만만하게 당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더 재밌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저것들이 그냥 어영부영 서로 그냥 다시 그냥 모른 척하고 손잡을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저것들이 갈등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가지고 잘 상황을 이끌어 가야 돼요. 최상면 특검, 김건희 특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동훈 특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것들을 잘 조율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잘 풀어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간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제일 문제는 윤석열은 역시 변한 게 없다. 이 새끼는 달라진 게 없다. 네, 이게 오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아마 지금은 윤석열 잠도 안 올 거예요. 한동훈 당선돼가지고 잠도 안 올 겁니다.